공직자가 마음에 새겨야 할 세 가지 일화. 조선시대 정조 때 정의품 호조판서로 10년간 재직하면서 재정 문제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당대 제1의 재정관으로 명성을 얻었고, 나중에 정일품 유의정의 자리까지 올랐으며 청빈하고 검소한 인품으로 존경받았던 정홍순에 대한 일화입니다. 첫 번째, 두동강난 엽전. 하루는 정홍순이 가지고 있던 엽전이 두동강 나버려서 못쓰게 되자 그는 하인을 시켜 대장간에 가서 엽전을 다시 붙여오라 했습니다. 엽전 한 입을 고치는데 엽전 두 입의 비용이 들게 되자 대장간에 다녀온 하인은 궁금하여 정홍순에게 물었습니다. 엽전 한 입을 땜질하는데 두 입 들었습니다. 그러니 손해가 아닌가요? 그러자 정홍순은 고개를 저으며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푼을 잃었어도 나라에는 한 푼의 이익이 생기게 되었고, 또한 그 돈을 오래 쓸 수 있게 되니 어찌 손해를 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한 결과. 정홍순은 비가 올 때 비에 젖지 않도록 기름종이로 곡갈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가디에 덮어 쓰는 갈모를 갑자기 비가 올 때 준비 못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 위해 늘 두 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당시 왕이었던 영조 행차를 구경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비가 내리자 정홍순은 급히 갈모를 쓰고서 옆을 보니 젊은 선비가 갈모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선비에게 갈모를 하나 빌려주었고 함께 걸었습니다. 이윽고 서로의 집으로 가기 위해 정홍순이 갈모를 돌려받으려 하자 젊은 선비는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이니 갈모를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 되돌려드리겠습니다. 간절히 부탁하는 젊은 선비의 말과 계속 내릴 것 같은 비를 보고는 자기의 집을 알려주며 갈모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넘어도 그 젊은 선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갈모를 돌려받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고,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 정홍순은 호조판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정육품 호조 좌랑이 인사차 찾아왔는데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라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예전에 갈모를 빌려갔던 젊은 선비였습니다. 정홍순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한낱 갈모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작은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백성과의 약속인 나라의 살림을 공정히 처리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들은 호조 자랑은 결국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 구두쇠 장인. 정홍순에게 시집갈 나이가 된 딸이 있었는데 딸의 혼산날이 가까우자 정홍순의 부인은 혼수 준비랑 잔치에 쓸 비용 걱정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인을 보고 있던 정홍순이 물었습니다. 혼수감을 장만하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겠소? 글쎄요, 아무래도 800냥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잔치 비용은? 잔치 비용도 400냥은 있어야 되겠지요. 정홍순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날짜에 맞춰 모두 준비를 할 것이니 부인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부인은 정홍순이 말만 믿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문해 놓았다는 혼수감이 들어오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가 탄 부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인들에게 틀림없이 일러놓으셨나요? 일러놓다마다. 그런데 혼수감이 왜 아직 안 들어오는 건가요? 그러자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정홍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도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것을 보니 나한테 물건값을 받기도 곤란하고 해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닐까? 정홍순이 이렇게 능청을 떨자 부인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대감은 남의 혼사를 망쳐놓은 그 못된 상인들을 그냥 두실 것입니까?
허허, 부인도 참. 그런 명색이 재상이라는 사람이 하찮은 장사꾼들하고 그런 사사로운 일로 다투어서야 되겠소? 어쩌겠소? 이제 와서 혼수 준비하기는 다 틀렸으니 딸아이가 평소 입던 옷이라도 정갈하게 빨아서 입혀보냅시다. 드디어 혼인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정홍순이 미리 준비해 놓았다는 잔치에 쓸 음식과 물건들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어찌할 바 몰라서 화를 내며 안절부절 못하자 정홍수는 상인들에게 술과 고기, 여러 가지 음식을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잊은 모양이구려. 내 체면에 그런 작은 일로 소인배들과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니 집에 있는 음식으로 적당히 치르고 맙시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해서 초라하게 혼내가 끝났습니다. 그런 후 어느 날 사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때가 되자 정홍순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먹게나. 우리 집에는 자네 목까지 마련한 음식이 없지만 자네 집에서는 준비를 했을 게 아닌가. 이미 준비한 음식을 헛되게 할 수야 없지 않나. 정홍순이 말에 사이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너무 소홀하게 혼내를 치러서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장인으로 두게 됐다는 걸 후회하면서 사이는 그 후로는 처가에 아예 발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에 정홍수는 사이와 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섭섭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는 딸 레어가 마지못해 정홍순을 찾아오자 정홍수는 딸 레어를 번듯하게 새로 지은 집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딸 레어에게 내 지난날 너희 혼례에 쓸 비용을 물으니 무려 1200냥이나 들겠다고 하더구나. 난 그 헛된 낭비를 왜나 싶어 혼례는 간소하게 치르고 그 비용을 이용하여 돈을 불려놓았었다. 이제 그 1200냥이 늘고 늘어서 이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고 근방에 농토도 사두었으니 그만하면 너희가 평생 살아갈 준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을 들은 사위와 딸은 정홍순이 깊은 속마음을 그제서야 알고서 그 후로는 항상 우러르며 존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현 시대의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홍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이 작은 처신 하나가 타인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서 항상 삼가고 바르게 행동하면 어떨까 합니다. 한 나라의 정승이라면 모범을 보이고 백성과 나라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정홍순.